또 홋카이도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일본 문학을 공부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들려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존에는 일본 근대문화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 집입니다. 이 아리시마 다케오가 삿포로에서 살았던 주택을 이축하여 아리시마시 주택이란 이름으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아리시마시의 주택의 집안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리시마시 주택은 외부가 나무로 만들어져 나무에 검은 색칠을 하여 썩은 것을 방지한 듯 하나 왠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도쿄에 있는 주택은 대부분 주홍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밝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시마시 주택은 2층으로 되어 있죠. 개방된 일본식 집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만 호화로운 주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수입이 있는 셀러리맨들이 살기에 부담감이 없는 주택처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제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시마 다케오는 자신의 모교인 현재의 홋카이도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할 당시 이 주택에서 살았죠. 주택의 내부 방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었지만 그 방의 문이라든지 이런 건 비교적 현대적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아리시마 다케오의 선배지요. 문인 나츠메 소세키와 모리 오가이가 다다미방 한가운데서 이 밥상 같은 커다란 상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저술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하면 아리시마 다케오는 식탁 같은 책상을 방 안에 놓고서 의자에 앉아서 저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어떻게 보면 빨리 받아들였다는 하나의 면모라 하겠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가 방 안에 나무로 된 책상을 놓고 쓴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유학을 했을 당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리시마 씨의 그 주택의 가장 큰 방에는 그가 생전에 글을 썼던 온고지와 그의 초판본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벽에는 아리시마 다케오의 연보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벽에 걸린 그 가족 사진에는 아리시마 다케오와 그의 부인 카미오 야스코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사진에 찍힌 카미오 야스코를 보니 다소곳한 아름다움을 지닌 일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리시마 다케오의 생애와 홋카이도 삿포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1878년 3월 4일 도쿄 고이시카 스이도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고시마현 무사의 후예로서 그가 태어날 당시에 일본의 대장상 관세국 소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가 4살 때 부친은 요코하마의 세관상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애국 무역항의 세관장으로 임명된 그 부친은 애국인들과의 교제가 많았던 때문인지 앞으로 일본은 서양의 학문과 사상, 문화 등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친의 생각 때문에 장남인 아리시마 다케오는 5살 때부터 미국인 가정에서 하루 종일 미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와 서양 생활을 몸에 익혔다고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와 아쿠다 류노스케가 태어나자 곧 양자로 보내져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비교하면 아리시마 다케오는 축복받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아리시마 다케오가 어릴 때부터 서양 문화를 일본인 가운데 드물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에 그의 생애에 커다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887년 9살 때 학습원 예비과에 제3급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하니 고급 관료였던 그의 아버지는 장남을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넣어 장례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황태자였던 하루노미야 요시히토, 후일의 이 다이쇼 천황이 원래 이름이 하루노미야 요시히토입니다. 이 학우로 선발되기도 하였죠. 학습원 중등과를 졸업한 후 농업혁신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삿포로 농학교, 현재 홋카이도 대학 농학부입니다. 그 농학부의 전신이 삿포로 농학교죠. 그 5년에 입학하죠. 도쿄에서 잘 나가는 가문의 장남이 도쿄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의 삿포로 농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는 삿포로 농학교 재학 중에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삿포로 독립교회에 입회하여 처음으로 하층 사회인들과 접촉해서 사회복지, 사업과 빈민교육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 문제로 도쿄에 돌아와서 1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친 그는 1903년 25살 때에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니아주 아버포드 칼리지 대학원에 입학하여 경제와 역사를 전공합니다. 이때쯤부터 그리스도교의 종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이듬해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한 후에 일본에 귀국한 그는 농과대학이죠. 현재 호카대학입니다. 예과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된 후에 1909년 카미오 야스코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장남 유키미스, 차남 도시유키, 삼남 고조가 태어나죠. 이 당시 아리시마 다케오가 살았던 주택이 홋카이도 개척존에 있는 아리시마시의 주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모의 애처였던 카미오 야스코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리자 아리시마 다케오는 아내를 도쿄 인근의 카마쿠라에 요양시키죠. 홋카이도 대학 교수직까지 사직하고 아내의 병간호에 전력을 다했지만 1916년 아내는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2월에 그의 부친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이 하나의 전기가 되어서 그는 자유롭게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하죠. 전업 작가가 된 그는 홋카이도의 평온을 배경 삼아 소작 농부의 삶을 그린 이 가인의 후예를 신소설에 발표하고 1918년에는 어린 것들에게를 신조사에 의해 발표합니다. 그의 문학은 형식적으로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단편 소설인 어린 것들에게와 중편 소설인 미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소설, 자전소설 계통에 들어가는 작품이며 또 다른 하나의 가인의 후예와 그의 대표적 장편 소설인 어떤 여자와 같은 객관적 소설입니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부인 공론지라는 그 잡지사의 여기자인 하타노 아키코를 알게 되어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하타노 아키코와의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괴로움과 피곤함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1923년 45살의 젊은 나이에 하타노 아키코와 함께 카루이자와 별장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살하여 이승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의 모교
삿포로 농학교가 오늘의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홋카이도 대학은 1876년에 삿포로 농학교로 출발하죠. 현재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입니다. 창립 당시 미국에서 교수로 초빙된 그 유명한 클라크 박사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한 말은 오늘날까지 이 대학을 상징하는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죠. 현재 대학 캠퍼스 안에 길가 옆에 세워진 클라크 박사의 동상을 한번 보는 것도 커다란 하나의 일본 문화의 그 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홋카이도 대학 건물은 메이지 시대 건축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삿포로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휴식이라든지 산책 장소로 이용되고 사람들에게 의해 많은 사랑을 받고 편안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수백 년 된 듯한 나무들과 잔디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평야에서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 터널도 아름다워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국립제국대학 건물들은 외관상 튼튼하게 보이고 대부분이 단단한 벽돌로 지어진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학 건물만 보려면 이곳보다는 동경대학 캠퍼스 건물을 보는 것이 더 웅장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일본의 대학 분위기를 느끼려 보면 홋카이도 대학뿐만 아니라 도쿄에 있는 도쿄대학, 아까 말씀드렸죠, 교토에 있는 오타니 대학, 동지사 대학을 방문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대학이 갖고 있는 특징과 캠퍼스 분위기 등을 비교해 보면 색다른 일본의 건축 문화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